안녕하십니까. 목포양대학교 최 교수입니다. 오늘은 학생들을 위하여 원자력 추진선에 대해서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원자력 추진선은 미래의 기술이 아니라 1900년 중반부터 이미 존재했으며 앞으로의 환경 규제로 인하여 상선에도 도입이 될 기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학교는 원자력 추진 선박에 승선할 선원들을 키워내야 하겠지요? 그 바탕이 되기 위해 이 자료를 준비했으니 재미있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차는 원자력 트렌드, 그리고 왜 원자력인가, 그리고 원자력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SMR까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나라의 트렌드입니다. 문재인 정권에서는 탈원전을 선언하며 우리나라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를 점진적으로 폐쇄하겠다고 하였지만 현 정권에 들어서는 원자력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대통령이 앞장서서 원자력을 수출하는 상황입니다. 이 사진은 우리나라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의 위치와 원자로의 개수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WNA라고 월드 뉴클리어 어소시에이션에서 발표한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요약하면 미국은 원자력을 엄청 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자료의 제작 시점은 2024년 7월이며 미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트럼프는 석유와 가스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민주당은 재생에너지를 비판하였습니다. 또한 원자력을 깨끗하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라 생각하였고 소형 원전에 적극적으로 투자했습니다. 바이든이 나왔지만 바이든이 사퇴하고 힐러리가 나왔었죠. 힐러리는 신재생 친환경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강조하였고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화석 연료 의존도를 줄이는 방향으로 하였고 원자력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왜 원자력인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왜 원자력인가를 묻기 전에 왜 탈탄소화인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996년 UN 기후변화 협약에서는 각국의 온실가스 배출을 흡수 현황에 대하여 국가 통계 및 정부 이행에 관한 국가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하였습니다. 2005년 교토의정서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기준으로 5% 감축하기로 하였지만 중국, 미국, 일본이 이탈하였습니다. 1916년 파리 기후변화 협약에서는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2도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키로 하고 1.5도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을 추구하고자 하였습니다.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량은 각국이 제출한 자발적 감축 목표를 그대로 인정하되 2020년부터는 5년마다 상향된 목표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2023년 IMO MPEC 80에서는 2008년 대비 탄소 배출량 감축량을 2030년까지 20%, 2040년까지 70%, 2050년까지 100%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 최대치입니다. 2020년도 자료고요. 중국이 압도적으로 제일 많지요. 그 다음 미국, 인도, 러시아, 재팬, 그리고 6번째로 해운 분야가 있습니다. 다음은 CII, Carbon Intensity Indicator. CII를 도입하여 환경 규제를 실시하였습니다. 총 톤수 곱하기 연간 운행거리 B, CO2 배출량을 계산하여 A부터 2등급까지 5등급으로 나누어 하위 D, E 등급은 에너지 효율 개선 계획 수립 및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만 운항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CF입니다. 카본 팩터이고요. 연료 종류별로 CO2 배출량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HFO를 1톤 사용 시 약 3.114톤의 CO2가 발생한다고 계산하면 됩니다. 다음은 well to wake입니다. 연료의 생산 과정에서부터 선박까지 즉 well에서 wake까지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계산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IPCC에서 발표한 자료인데 각 연료별 탄소 배출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화석연료, LNG, 바이오매스, 태양열, 풍력 등등 해서 여기 하위 세 번째에 원자력이 있습니다. 원자력은 풍력과 마찬가지로 가장 낮은 탄소 배출량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원자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력이라고 하면 우리에게는 무서운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자폭탄이 먼저 떠오르고
그 다음은 러시아의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폭발 사건과 일본의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폭발 사건이 가장 먼저 생각나서 항상 무서운 존재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무섭게 느껴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에 보여드렸다시피 우리나라는 현재 5곳에서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자, 그럼 차근차근 원자력에 대해서 배워봅시다. 이것은 원자력 발전소의 구조를 간단히 보여드리는 겁니다. 1번은 돔 모양의 경납 건물, 2번은 가압기, 3번은 제어봉, 4번은 원자로, 5번은 냉각제 펌프, 6번은 물, 7번은 주급수 펌프, 8번은 증기 발생기, 9번은 증기, 10번은 터빈, 11번은 발전기, 12번은 복수기, 13, 14번은 해수입니다. 먼저 우라늄의 핵 분열 반응으로 4번 원자로에서 320도 정도의 열을 발산해냅니다. 물을 320도로 끓이면 물이 증발하겠지요? 이 증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2번 가압기가 존재합니다. 가압기는 물에 150바의 압력을 주어 물이 320도에 증발하지 않고 열을 운반하도록 도와줍니다. 이 그림은 앞의 그림을 더 간단히 보여줍니다. 1차 측에서는 원자로에서 열을 뿜어내 물을 끓이고 이 물이 2차 측과 만나는 곳에서 2차 측의 매개체인 물을 끓입니다. 즉 1차 측은 원자로에서 열을 전달해주는 물이고 2차 측은 에너지를 전달받아 물이 과열증기가 됩니다. 이 과열증기로 터빈을 돌리고 3차 측의 매개체인 해수와 열 교환하여 완전히 액체로 바뀌고 순환하게 되는 것이지요. 원자로는 실제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원자로를 더 자세히 봐볼까요? 이런 도면은 정말 저도 싫어합니다. 이렇게 보면 이해도 안 되고요. 그래서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맨 위 제어봉 구동장치가 보이고 그 다음엔 원자로 안이 보이지요. 맨 아래는 원전 연료 집합체가 보입니다. 다음 사진은 원전 연료 측에서 위를 바라본 사진인데 위의 저 구멍에서 제어봉이 내려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 사진은 핵 연료 집합체 모양입니다. 다음은 핵 연료 집합체에서 구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돌덩어리가 우라늄입니다. 우라늄 235 1g은 석유 9드럼, 석탄 3톤에 해당하는 열 에너지를 생산 가능하다고 하죠. 또한 소량의 연료로도 3에서 4년 동안 열을 발생합니다. 이 우라늄을 펠렛이라는 용기에 담아서 이렇게 긴 봉에 차근차근 담습니다. 이 봉을 집합시킨 게 핵 연료 집합체가 됩니다. 우라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라늄은 악티늄족의 원소의 일종으로 원자 번호 92번입니다. 이름은 천왕성 우라노스에서 따왔고요. 현재 지구상의 우라늄은 99.3%는 238 우라늄이고 핵 연료로 쓸 수 있는 235 우라늄은 0.7% 남아 있습니다. 주된 이유는 둘의 반감기 차이이며 238 우라늄보다 235 우라늄의 반감기가 훨씬 짧아 자연계에서는 이미 대부분 235 우라늄이 붕괴되었습니다. 우라늄은 광산에서 6플루오르 우라늄으로 가져온 다음에 농도를 올리고 그 다음에 열화 우라늄, 그 다음에 이제 펠릿으로 공급하게 됩니다. 미국에선 천연 우라늄을 15파운드까지 개인이 소지가 합법입니다. 이렇게 아마존에서 검색하면 구입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원자력 안전법에 위반이 됩니다. 더 이상 분해할 수 없는 기본 단위 입자인 원자입니다. 원자는 원자핵에서 양성자와 중성자 그리고 전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원자핵은 적당한 수의 중성자를 필요로 하지만 너무 많으면 불안전해지기 때문에 방사선을 방출하고 다른 원소로 변하게 됩니다. 우라늄의 경우 중성자를 하나만 증가시켜 주어도 핵은 불안정하게 되어 두 개의 핵으로 분열되고 이것이 핵 분열입니다.
그리고 여분의 두세 개의 중성자를 방출하여 근방의 다른 우라늄을 또 핵분열시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우라늄의 전자를 받아 분열하면 바륨과 크립톤, 그리고 3개의 중성자, 그리고 200메가 EV의 열을 발산합니다. 이 V는 일렉트론 볼트로 에너지의 단위이며 전자 하나가 1볼트의 전위를 거슬러 올라갈 때 드는 일입니다. 다음은 이 핵분열에서 첫 번째로 오는 중성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주기율표에서 캘리포늄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캘리포늄은 원자번호 98번으로 캘리포늄 252는 1마이크로그램당 237만 개의 중성자를 내뿜는 성질을 살려 원자로를 기동할 때 중성자원으로 이용합니다. 2012년 기준 1g당 308억 원이나 하는 고가의 원료이지만 마이크로그램당 3만 원 정도이므로 이제 원자로를 구동하는데 비싼 건 아닙니다. 다음 핵분열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은 양성자 수도 보존이 되고 질량 수도 보존이 됩니다. 하지만 질량은 반응 후 질량보다 반응 전 질량이 많으며 감소한 질량만큼 에너지가 발생합니다. 다음은 원자의 구성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중성자에는 업 쿼크가 1개, 다운 쿼크가 2개, 양성자는 업 쿼크가 2개, 다운 쿼크가 1개 해서 글루온이라는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리의 세계에서는 상호작용하는 결합 에너지가 있습니다. 달과 지구의 중력 에너지, 원자 핵과 전자의 전자기력 에너지, 이 둘을 끊어내면 전자기력이라고 결합되어 있는 에너지가 질량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것보다 더 작은 미시 세계인 쿼크는 강력이라는 힘이 존재합니다. 양성자들의 반발력을 이겨내고 뭉쳐지게 할 만큼 강한 힘이 강력입니다. 원자력 하면 이 공식이 무조건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질량 에너지 등가 교환, E는 mc 제곱, 에너지는 질량 곱하기 진공 속의 빛의 속도의 제곱이라는 공식입니다. 이는 곧 질량은 곧 에너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라늄의 핵 분열하면서 질량이 감소하였잖아요. 그 감소한 만큼 에너지가 발생했다. 이러한 관점으로 보면 되는 공식입니다. 다음 감속제인 물은 중성자의 속력을 낮춰주어 우라늄이 핵 분열하기 좋은 컨디션으로 맞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열을 받아서 열을 전달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게 되지요. 이름은 감속, 속도를 감소시킨다 이런 뜻이죠. 이런 뜻이지만 실제로는 우라늄의 핵 분열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경수와 중수가 나옵니다. 똑같은 얼음이지만은 하나는 물에 가라앉아 있고 하나는 물에 떠 있지요. 경수, 가벼울 경우로 만든 경수와 무거울 중으로 만든 중수입니다. 둘의 차이는 수소에 중성자가 하나 더 붙어있는 이중수소로 만들어진 물은 H2O 똑같습니다만 중수가 되고 일반 물은 그냥 경수입니다. 다음은 제어봉입니다. 제어봉은 원자로에 내려가 우라늄이 분열할 때 발산하는 중성자를 흡수하는 역할을 합니다. 한마디로 핵 분열을 저하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지요. 중성자가 핵 분열을 촉진했으니 반대로 제어봉은 이 중성자를 흡수하여 핵 분열을 저하시킵니다. 네, 다음은 SMR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SMR은 스몰 모듈러 리액터라고 소형으로 컴팩트화된 원자로를 말합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원자로랑 증기발생기, 펌프, 가압기 등이 하나의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SMR의 장점에 대해서 봐보겠습니다. SMR은 대형 원전과 다르게 300MW 이하의 전력을 공급하는 모듈입니다. 또한 공사 기간은 대형 원전이 4-5년에 비해 2년 이하로 엄청 빠르게 지을 수 있습니다. 또한 건설 비용도 한 10분의 1 또는 한 8분의 1 정도 가격으로 이제 전력을 공급할 수 있고요. 부품 수도 대형 원전은 약 100만 개에서 약 1만 개, 100분의 1로 줄어드는 효과를 낳습니다. 또한 핵연료 교체 주기가 대형 원전은 18개월인데 반해
SMR은 최대 20년까지 사용할 수 있어서 이것을 선박에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연구실의 대학원생이 승선했던 선박의 스펙을 가져왔습니다. 발전기로 전기를 만들어 모터로 프로펠러를 돌리는 전기 추진 선박이며 17만 4천 큐빅의 LNG를 운송하는 LNG 추진 선박입니다. 이 선박의 경우 발전기들의 용량은 약 27메가와트입니다. 또한 현재 미국에서 운용 중인 핵 잠수함의 스펙을 가져왔습니다. 오하이오급 원자력 잠수함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잠수함입니다. 이 잠수함은 가압수형 원자로 한 기를 장착하여 기관 출력 45메가와트를 출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원자로의 발전 단계를 보여줍니다. 1세대와 2세대는 원전의 크기에 목표를 두어 대형 원전을 추구하였지만 3세대에 이르러서는 안전에 중점을 두어 발전하였으며 3플러스 세대에서는 SMR이 등장하였습니다. 4세대로 발전하면 더욱 안전한 원자로가 발전될 것입니다. 다음은 원자력 추진 상선의 대략적인 구조를 가져왔습니다. 기존의 선박들처럼 선박의 어코모데이션 아래쪽에 원자로 및 기관실을 두어 추진 및 발전을 하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원자력 추진 선박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지금도 암모니아 추진 선박, 수소 추진 선박이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원자력 추진 상선이 나오게 될 날을 기다리면서 우리 모두 열심히 공부하고 경력을 잘 쌓아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